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가지 중요한 소식 준비해 보았습니다. 업데이트 관련 소식 차례대로 하나씩 전해드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파이의 가격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뉴스는 바로 파이 노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리눅스 버전의 노드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코어팀에게 요청을 해왔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특히 거래소를 포함한 파트너사와 서비스 운영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의미가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는 리눅스 기반의 커스텀 노드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의 리눅스 노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누구나 표준화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성과 표준성에 따른 이점 외에도 컨테이너 친화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으로도 수많은 타 이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파이코어팀 니콜라스도 짧은 채팅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윈도우와 맥을 넘어서 파이 노드 리눅스 버전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글을 직접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파이 노드 채방을 접속을 해보시면 해외 모더들이 이번 파이 리눅스 노드 설치 가이드를 직접 알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파이 채방에서 노드방을 접속하신 후에 해당 글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파이 블록체인 프로토콜 업데이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는 메인넷과 테스트넷2는 프로토콜 19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넷 1은 프로토콜 1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 버전이 23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파이 프로토콜은 스텔라 프로토콜을 기반을 하고 있고 이번 업그레이드는 스텔라 프로토콜 버전 23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와서 파이 맞춤형 프로토콜로 확장된 기능과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코어팀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스텔라의 프로토콜 기능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파이의 미래 잠재력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스텔라 프로토콜의 19 버전과 현재 23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로반이라고 불리우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탑재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에서는 스텔라 관련 영상도 자주 올려드려 왔기 때문에 스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런 자료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스텔라는 프로토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이 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얻게 되면서 드디어 스텔라에서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올라오게 되었고요. 물론 이전에 19 버전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로직만 조건부 트랜잭션을 만들어 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직접 부르기에는 좀 애매했었지만 그 흡사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심플한 기능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스텔라가 프로토콜이 20부터 23으로 진행해 오면서 이제는 풀스펙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추게 된 것이고요. 현재 파이 상태를 보면은 프로토콜이 19 버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스펙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능에 어느 정도를 따라할 수 있는 제한적인 트랜잭션을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라의 경우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오고 나서 이 스텔라의 생태계가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저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블록체인으로만 인식이 되던 그런 생태계가 현재는 스텔라의 여러 디파이 생태계가 구축이 가능해졌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스텔라 위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온 작년 한 해에만 500명 이상의 개발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블록체인으로 스텔라가 직접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개발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파이도 프로토콜 19 버전에서 바로 23 버전으로 한 번에 건너뛴다라는 얘기는 파이도 이제 서서히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로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파이로 들어와서 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현재 스텔라 위의 개발자들은 코드가 동일한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도 똑같이 개발을 해볼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준 높은 NFT나 게임, 여러 토큰들이 파이 생태계 위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애초에 파이의 해커톤을 보자면요. 코어팀이 나아가려 했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코어팀은 NFT나 DAO, 토큰 생태계를 중요시해 왔었고 이것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보여준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와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태계들이 확장될 기반이 갖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파이의 업그레이드는 테스트넷 1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번 업그레이드 테스트로 인해서 일시적인 에러나 사용 중지 등의 경험을 할 수도 있음을 코어팀이 공지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데이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토콜 내에 포함되는 KYC 권한이 되겠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수천만 건의 KYC 계정을 보유한 대표적 KYC 검증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이 검증이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 직접 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전까지는 파이의 블록체인과 이 KYC 탈중앙 검증 시스템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함으로써 실질적인 탈중앙화 KYC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믿을만한 기관, 예로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인증한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파트너사 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코어팀 외에도 KYC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텔라의 컨센서스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스텔라 블록체인을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타 금융기관들이 스텔라 노드나 앵커로 참여를 하면서 스텔라의 합의 알고리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시켜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 또한 KYC 검증이 좀 더 분산화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이 KYC를 코어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여러 분산화된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1482만 명이 파이 KYC를 완료를 한 상태로 메인넷에서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는 타 블록체인들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 나온 ERC3643과 같은 규제 친화적인 토큰 표준이 현재 흐름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파이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미 이 길을 선제적으로 걸어가고 있다,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ERC3643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토큰 같은 경우는 다 제약 없이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지갑 주소가 누구인지 실명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ERC3643 토큰은 계좌 개설 시 신원 인증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래 시 KYC 등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즉 해당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 규칙에 만약에 위반이 될 경우에는 그 토큰의 송금 자체가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탈중앙성은 떨어지더라도 최근 여러 국가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방향의 블록체인 토큰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텔라나 파이가 이런 규칙에 상당히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어팀에서는 이번 KYC를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ERC3643의 흐름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 파이는 이미 이런 부분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노드의 리눅스 버전 출시가 된 것, 그리고 프로토콜 23 출시가 지금 계획된 것, 그리고 프로토콜 내장되는 KYC, 지금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 현재 당장 엄청난 호재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한번 거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X 계정을 보시면요, 지난 8월 20일 제가 포스팅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우리가 파이의 폭발적인 가치 상승을 위해서 어떤 미래 이벤트를 기대를 해야 되나 제 몇 가지를 적어놨었고요. 물론 2026년이나 2027년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는 업데이트라고 제가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파이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텔라의 소로반과 유사한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을 첫 번째로 손꼽았고요. 그만큼 제 개인적 기준에서도 현재 파이의 가장 큰 구멍이 바로 이 개발자 부족, 퀄리티가 있는 디앱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프로토콜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업데이트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코어팀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준비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ETP라고 해서 상장지수 증권을 유럽 여러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일반 브로커나 은행 계좌만으로도 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발루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 발루어 ETP는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등에서 상장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2025년 들어서 신규 크립토를 다수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최근 80여 개 이상의 ETP 라인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도 ETP 상품으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파이와 함께 상장이 된 코인을 보면요, 시바이누가 있고 온도가 있고, 그리고 최근 트럼프로 인해서 핫한 크로노스 등등이 함께 포함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해왔기에 ETF라는 명칭은 낯설지 않지만 ETP는 조금 낯선 용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ETF가 ETP 안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ETP가 나왔다라는 것은 투자자는 암호화폐 지갑이 없더라도
어떤 증권 계좌만 있으면 파이 가격에 투자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다. 즉 파이를 증권 투자하듯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ETF와 결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벨로어라는 곳이 엄청 큰 규모의 운용사는 아니고요. 또 이번 파이 ETP로 인해서 엄청 큰 금액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일단 이 ETP 발행이라는 것은 현재 규제 기간 심사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벨로어가 파이를 ETP로 냈다라는 것은 파이가 제도권 금융에서도 어느 정도는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암호화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파이 가격과는 큰 상관이 없더라도 일단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간다면 파이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 최근 파이 스캠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이 문자는 코어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캠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외 발신이라고 해서 귀하는 국내 고객 확인 제도 재시행 대상입니다 라는 문자가 오고 있고요. 링크도 올라오고 있고 이 링크에 접속한 후에 즉시 제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즉시 이런 메시지는 삭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국내 모더님들에 의해서도 이 공지글이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모더님들의 다른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요. 장기 KYC 검토에 대한 리스트, 이 취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파이 브라우저의 KYC에 접속을 했을 때 KYC 상태가 검토 중으로 나타나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KYC를 제출한 후에 3, 4개월이 지났으나 다시 제출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아직도 검토 대기인 분들, 그리고 KYC 제출 후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제출 기회를 얻어서 또 제출을 했으나 3, 4개월 이상 승인 거절이나 재제출 등 아무런 반응 없이 검토 대기 중인 분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용자 이름과 파이 아이디를 국내 모더님에게 직접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수진 모더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수진 모더를 검색하고 눌러서 1대1 챗으로 대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그리고 파이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최근 한 보름 동안 엄청난 상승과 하락으로 인해서 혼돈의 시기를 보내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신고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불장의 트리거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아직 큰 상승을 가져오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불장의 이 알트코인 시즌이라 함은 제일 먼저 비트코인이 큰 펌핑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그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가서 이더리움이 다음 펌핑을 하게 되고 그 자금이 총이 큰 코인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 솔라나와 같은 코인들이 또 다른 펌핑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후에 하위 코인들이 순환매를 가져가는 것이 이 사이클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비트와 이더리움만 재미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파이 홀더들과 여러 알트코인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 홀더분들은 알트코인 시즌을 알리면서 엄청난 순환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이번 사이클은 이 순환매가 빠르게 오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는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것은 정말 없어진 것일까? 또는 이제는 정말 몇몇 소수 알트들만 살짝 상승하고 끝이 나는 것이 보통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가 낮아질수록 파이를 비롯해서 이런 알트 홀더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로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불장 때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작년 말 기준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도 아직 내려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들은 작년 미니 불장 때보다도 상승을 더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아직 제대로 된 알트 시즌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사이클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유동성이 알트코인으로 몰려들었고 투자자들이 일제히 포모에 휩싸여서 알트코인 매수에 나섰을 때 당시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 40%대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에서 그 수준까지 내려가기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알트 시즌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최소 55%까지는 추가 하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 파이의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줘야 파이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이미 강한 랠리를 펼쳐줬어야 될 솔라나나 에이다, 도지코인조차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파이를 포함한 그 다음 규모의 코인들 역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아직도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시총 10위권 내의 알트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불장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침체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오니어도 그렇고 확실히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 저는 이 상황을 알트 프로젝트의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큰 사이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이클에서 큰 자금이 왜 아직 알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왜 제동이 걸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파이도 그렇고요, 타 코인도 그렇고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큰 자금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코인을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래야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미국 기술주 버블이 어떻게 앞으로 해소가 될지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미국 기술주까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와 코인 시장은 자주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현재 미 증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을 보면요, 매번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이 갑작스럽게 거품이 꺼지면서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코인 시장에서도 악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처럼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서는 코인 시장에 매우 확실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들의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발표가 됐던 이 7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3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장에 역시나 돈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흘러나오게 되면요, 가장 큰 악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코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후에 8월 22일에는 잭슨 홀 미팅이 있었고 여기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미 연준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비둘기파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를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짧게나마 펌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이것을 보면서 X에서 이런 포스팅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파이도 짧은 펌핑이긴 했지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요한 건 이 짧은 펌핑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가 진짜 이루어진다면 코인 시장이 여기서 사이클을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알트코인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희망을 줬기 때문에 당시 제롬 파월의 스피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 연준에서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반대적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9월 금리 인하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구체적 결정은 향후 데이터 및 고용 및 물가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거나, 일단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루머들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짧게 반응했던 펌핑을 그대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만 보더라도 시장이 매와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지금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의 상황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몇몇 알트들만 상승을 하고 현재는 눈치를 보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것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이 낙관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연말에는 알트코인들의 큰 호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SEC에는 30개 이상의 알트코인 ETF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솔라나나, 리플, 도지, 카르다노, 아발란체, 심지어 밈코인인 봉크라든지 오피셜 트럼프 등등 여러가지 코인들이 ETF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승인이 될 코인들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10월 중순에 승인 마감 시점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의 큰 폭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의 현 가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0.34달러를 보여주고 있고 시총 3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파이도 역시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어팀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업데이트와 알트코인 시즌의 이 트리거를 잘 만나게 될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여러가지 반등의 여지는 분명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차트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파이의 이 VPBR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파이의 매물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건
OKX 기준이 되겠고 약 0.64달러 부근이 이 차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 메인 매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거래가 이 빨간 라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은 0.64달러 부근에 걸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큰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뚫어내고 여기를 다시 지지로 삼고 다시 올라가거나 한 번에 큰 매수세가 들어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뚫는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 위를 보시면 1달러에서 1.5달러에도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2달러 이상부터는 사실상 매물대가 상당히 얇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의외로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펌핑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달러를 넘어가면은 사실 2달러에서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쉬울 수가 있다. 더 빠르게 펌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가 1.5달러 선까지 매물대를 흡수를 하고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알트코인 시즌에 트리거가 발동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파이의 내부적 호재도 함께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 호재라면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해커톤이나 파이앱 업데이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업데이트는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현재 매물대를 뚫고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예로 스텔라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출시가 된 2024년 초에는 가격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가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 라든지 또 미국 코인이라는 강점을 부각해 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여러 기관과 프로젝트에 참여를 이끌어냈고요. 또 그렇게 펀더멘탈이 강력해졌던 건 사실이고, 작년 말 미니 불장에서는 알트코인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이번 강세장에서도 비트, 이더, 리플과 함께 몇 안 되는 상승 코인으로 스텔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스텔라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이도 이런 내부적인 업데이트를 함께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